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카페공인교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무등일보 2019년 10월 29일이고요. 강주 전남형 도시재생 성공하려면 지역색 살려라, 이게 제목이네요. 강주 전남형 도시재생 뉴딜 구도심 미래로 만들자 해서 주민 설득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가 생존의 결정이다. 지역 특성 감안해 자율성 보장해야 지원 종료 후 지속 방안 고민도 필요하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봤더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5년 동안 500개 사업에 총 50조 자금 투입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500여 개의 지역이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지역공동체가 주도하고 혁신하는 도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2017년 68곳을 지정해서 2018년 99곳, 2019년 98곳, 총 256곳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요. 강주 전남 경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총 25곳, 구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각 사업지를 도시재생 뉴딜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한 뒤 지역 특성을 감안해 사업을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평균마을로 품고 있는 강주 남구 양림동은 2021년 근대 역사 문화 관광이 함께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창작소와 주민 어울림센터, 문화교류센터 등이 3개의 앵커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고요.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들은 주민의 설득 작업에 늦어지고 있고 예산 부족 등으로 도시재생 뉴딜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뿐 구체적 사업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쉽죠? 공통 애로사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3년차를 맞으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달리 사업 대상지가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들의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된 지자체들은 매칭 예산 확보와 사업주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전남 지자체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추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전국 곳곳에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서울 등 수도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같은 곳에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가 많아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결국은 이거 좀 부동산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시큰둥하는 분위기죠.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거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몇 개 되려나? 하여튼 다른 또 지자체는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차별성을 찾기 쉽지 않다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에 일자리 만드는 방법은 청년을 위한 공간 마련과 관광객 유치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고요. 중장기 성장 위한 과제가 뭐가 필요하냐면 강주 전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인데요. 다른 사업지에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 방안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의 기본적인 납부된 공간에 새로운 삶의 일자리 공간으로 바꾸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건물 등 하드웨어는 같지만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차별성을 찾아야 하는데 양림동은 근대 문화 자원과 같은 관광 자원뿐인 펭귄마을을 등 연계해 활동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역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참여를 통해 실행하는 사업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지역마다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지자체 주민들과 구체적인 자율성 확보 이런 것, 또 지역 특성 살리는 것 해야 되는데 획일적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배울 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롯본기 힐스 같은 경우는 400여 토지주로 마음을 사로잡는데 14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은 절대 이런 거 못하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남의 좋은 일 시키려나 하던 것도 방해하는 이제 대한민국 좀 성향이라서 좀 이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롯본기 힐스 같은 경우 일본은 대대적인 성공적인 사례죠. 그런데 이게 한국 14년간은 설득하고 있다 하면 한국 사람 성격상 그거 못 기다려서 그냥 안 되려는가 보다 때려치자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지. 보통 한국 사람 특징이 이제 이런 것도 있거니와 정권이 또 바뀌면 전 정권을 위한 사업은 대체적으로 방해하는 게
좀 우리나라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등산 사업이 뭐 결국 무산되나 뭐 이렇게 제목이 하나 뭐 또 달렸네요. 어등산이 지금 뭐 기사를 봐보니까 건설사하고 시가 입장차가 뭐 크다는 거예요. 특히 이행보증금을 납부를 가지고 강주광역시가 일시납을 납부를 하고 건설사가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금액이 너무 커. 금액이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금액이 너무 커서 거기 사업비에 뭐 이행보증금을 480억을 일시불로 납부하라는데, 이거 서진건설 측에서는 뭐 3단계로 분할 납부하겠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뭐 티격태격 하는가 봅니다. 이게 뭐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제 건설사에 또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건물 짓다가 뭐 이렇게 중단하거나 이런 것도 뭐 진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강주시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뭐 하여튼 문제가 있는가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협의가 잘 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뭐 시는 완강하게 10% 한꺼번에 뭐 일시 납부를 하는데 그 돈이 480억이니까 뭐 서진건설이라고 하면은 큰 대형 건설사는 아니라서 이 돈을 일시불로 이렇게 갖다 낼 그럴 여력이 좀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외지 지역 건설사들을 홀대하는데, 외지 건설사가 민간 아파트 하도급 지을 때 뭐 홀대하는데 강주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네요.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율이 32% 저조하는데 하도 현재 외지건설사는 1%에도 못 미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하여튼 지역 전문 건설업체가 대기업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재건축 현장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좀 초래라 뭐 어떻게 좀 주어졌을 때 하도 업체 참여율을 한 50% 정도 가까이 이렇게 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 지금 봐보면 현대, 뭐 SK, GS, 금호 뭐 이렇게 뭐 많이 하죠. 이런 외지건설사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조인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네 또 뭐 품질하고 또 뭐 연관된다고 해가지고 뭐 기존 업체들 많이 좀 쓰는 것 같고, 여기 광주광역시나 이런 지역 건설사들을 많이 좀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돈이 좀 이렇게 지방으로 좀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자재 같은 경우도 고급 아파트 짓는다고 아예 뭐 서울치를 쓴 게 아니라 뭐 이제 뭐 수입해서 써버리는 사례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국 강주광역시 호남 관련 뉴스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시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좀 비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상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